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150억 원대 자산가.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라는 책을 쓰신 저희 작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마스터키 대표 최진성 대표고요. 저는 방금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직장인 투자자로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고요. 이제 내년 1월부로 이제 회사는 그만두게 되고 향후에 내 집 마련이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교육 플랫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150억대 자산가로 부의 퀀텀 점프. 네. 어떻게 이렇게 큰 자산을 이루게 되셨는지 좀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1분짜리가 있고 3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 있고 3일짜리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2013년 여름부터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건 경매 재테크고요. 제 순자산이 한 4억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시작이 4억. 예, 시작은 4억인데 투자금은 한 8천에서 1억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걸로 계속 이제 경매 투자를 통해서 2017년 말까지 한 7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형성했습니다. 2018년 초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특히 이제 재개발 투자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랬던 계기가 사실 경매 재테크로 저는 되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지만 2017년 초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폭등장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걸 지켜보시면서 그렇죠. 그걸 지켜보면서 18년에 진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앞으로는 새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당장 새 아파트를 사면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래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에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새 아파트가 될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들에 투자를 하면서 제 자산이 뭐 순자산 기준으로 150억 이상 이렇게 네. 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또 종목들이 있을 텐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네. 근데 재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원래는 경매 재테크에 집중을 해서 되게 성과를 많이 이뤘는데 명도를 20번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원래 경매가 어려운 게 명도에 명도가 대한 어렵죠. 부분, 네. 예, 개인적으로 막 이제 내보내야 되고 감정 싸움하고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그게 너무 힘든데 저는 그것도 명도도 엄청 다양한 스토리를 겪으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뭐 입찰가 산정이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경매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는 다 마스터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걸 느끼면서 아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 제가 예측을 해봤어요. 네.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데 서울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공급 요소는 너무 제한적이고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너무 많은데 앞으로도 많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새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새 아파트를 사려고 했더니 다 10억 이상 15억 이상인 거예요. 근데 재개발로 눈을 돌렸더니 내가 3억 원, 그때 당시에 2억 원, 3억 원, 그렇죠. 1억 원대 네. 후반으로 서울 아파트가 새 아파트 될 것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서울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인천의 주안 3구역이라는 이제 재개발 구역을 투자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소액이었어요. 4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투자해서 제가 1년 5개월 만에 딱 수익률 대비 10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1년 반 정도 만에. 1년 반 정도 만에 그때 느꼈던 게 재개발이 이렇게 어렵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이런 편견들이 다 깨지면서 그러면 기존에 제가 경매 투자나 아파트 투자를 서울에만 집중했었으니까 재개발 투자도 똑같이 상승 가치가 큰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면 되겠다. 서울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투자부터는 서울 투자에 집중을 했죠. 재개발 투자가 분양권 투자나 뭐 소위 갭 투자 네. 이런 것들보다 유리한 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뭐 갭 투자나 분양권 투자를 안 해본 게 아닌데 재개발 투자랑 분양권을 비교해 보면 사실 분양권은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금지로 돼서 조정지역 내에서는 아예 분양권을 투자할 수도 없고요.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는 동호수 추첨을 할 때 네.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 그렇죠. 모르는 상에서 네. 되는 네. 건데 재개발 투자는 입주권을 사는 네.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는 입주권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중간층 이상부터 동호수 추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층 배정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요. 그리고 네.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일단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옵션들이죠. 옵션들을 네. 또 추가로 돈을 내거든요. 네. 그게 실투자금이 고스란히 반영돼요. 근데 재개발 투자는 조합원들의 또 혜택 중에
시스템 에어컨 무료로 제공하고요. 발코니 확정비도 대부분 다 무료로 주고, 심지어 요새는 가전제품 하이엔드 라인의 가전제품을 20개 이상씩 주는 구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이제 분양권보다 훨씬 입주권 투자, 즉 재개발 투자가 장점이 많고요. 갭 투자랑 비교를 해봐도 사실 뭐 어디 고장 났다, 네. 또 나는 만기 전에 나가겠다 해서 세입자들 다루는 게 그쵸. 보통 일이 임차인 아니죠. 관리나 네. 뭐 시설 관리를 쭉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채면 이제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네. 물건 하나만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20채, 30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따로 써야 될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또 사람을 쓰지 않고 네. 저 혼자 직접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임차 관리나 어떤 임대 관리,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재개발 투자는 제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모든 재개발 물건 중에서 거의 70% 이상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했어요. 네. 그러면 이주 시기가 끝나고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보일러 고장 났다, 아니면 뭐 이사를 계약보다 빨리 나가겠다, 보증금 달라,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투자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갭 투자는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라는 아파트를 내가 3억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금이 2억 들어가는데, 네. 이 5억짜리 아파트가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2년 후에 얼마 될지 모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오를 거라고 투자하죠. 가정하지만 내가 이게 1억이 오를지 2억이 오를지 네. 아니면 내려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의 투자라는 건데, 근데 재개발 투자는요, 제가 재개발 물건을 사는 그 인근의 신축 시세가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근 신축 시세가 5억 원인데 네.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을 3억 원에 산다. 네. 그러면 5년 후 입주라고 치면 5년 후에 무조건 5억 원은 미니멈 갈 거라는 가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2억 원의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고요. 네.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엄청 큰데, 사실 5년 후에는 제가 투자한 아파트는 0년차 아파트가 되지만 네. 가격 신축 비교했던 아파트죠. 신축 아파트는 7년차 아파트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의 연식 차이로 인해서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돼요.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로 아파트가 그쵸. 오르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오르니까 5억의 아파트라면은 5억의 아파트라면은 뭐 오 물가 년- 상승률이 2.5%라고 그러면 7년 차이면은 뭐 12.5% 정도, 네. 뭐 14%, 15% 정도가 더 오르니까 그 15% 정도의 안전 마진이 추가로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네.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신축발이라고 해서 네.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새 아파트를 살고자 하는 프리미엄이 있죠. 예, 네. 그 수요가 또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격이 또 입주장에는 또 오르거든요. 그거는 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재개발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이제 굉장히 촘촘해졌어요. 그렇죠. 작년 710 대책 네. 이후에는 너무 심해졌죠. 세금도 정말 만만치가 않고 맞습니다. 이런데 재개발 투자가 이제 정답에 가까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주택 정책과 현재 흐름의 주택 시장 안에서 내가 뭔가 부동산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을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가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 2주택자 이상이거나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으실 수 있어요. 먼저 무주택자 분들은요, 너무나 좋은 게 내 주택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주택을 재개발을 통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마진이 있고 미래의 새 아파트를 현재 싼 가격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3년이 남은 구역이 있고 4년이 남은 구역이 있고 7년, 8년이 남은 구역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단계의 재개발 구역을 선정해서 그런 빌라들을 매수해서 미래의 새 아파트에 대한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또 1주택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대상자인데, 1주택자들은 대체주택 특례조항이라는 걸 쓸 수 네.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A와 B 두 개의 주택을 둘 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원투원이 적용이 돼요. 네. 기존 A주택을 사고 1년 있다가 B주택을 사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존 A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을 사고 1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네. 근데 이 1주택자들은 뭔가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될 때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상급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승분도 누리지 못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내가 주택을 빨리 팔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입주권을 사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이라는 건 꼭 매실 입주권이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부터는 모든 재개발 물건은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세법적으로 네. 멸실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시게 되면 1, 2, 1이 다시 1, 2, 3가 됩니다. 비조정 지역의 조건인 네. 그래서 3년 안에만 기존 A주택을 팔면 되는데 여기서 또 좋은 거는 이 재개발 물건을 산 후에 2년 안에 입주를 해서 전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기존 주택은 3년이 넘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예로 들면 흑서 9구역 같은 네. 데가 입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입주까지 5년이 남았거든요. 네. 흑서 9구역의 매물을 사시면 5년 후에 입주해서 2년 안에 팔면 되니까 지금부터 7년 동안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1주택자는 네. 재개발 투자가 더 유망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옵션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뭔가 지금 주택을 사면 세율과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2주택 이상이 주택을 사면은 계속 중과세율을 맞는 구조라서 주택을 투자할 수 없는데 재개발 투자는 미래의 새 아파트 즉 주택을 받는 거지만 지금 당장 주택을 안 사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재건축은요 아파트를 사야만 아파트를 받지만 그렇죠. 재개발 투자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 또는 도로, 토지. 나대지 이런 것들을 매수해도 입주권을 줍니다. 일정 조건을 맞추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매물을 투자함으로써 세금 절세를 할 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내년에도 이제 재개발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로 이제 절세를 꼽으셨어요. 네. 이 절세 관점에서 뭐 그러면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즉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매물인 도로나 네. 토지나 상가 이런 거가 이제 좋다. 이런 걸 매입해라 다주택자들은.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양도세 비과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니면 세율을 안 맞느냐의 네.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세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내고요. 네. 취득세죠.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냅니다. 재산세나 일정 조건이 맞으면 종부세. 종부세를 내죠. 그리고 임대를 하면 임대소득세를 내고요. 네. 그리고 매도를 하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재개발 투자는요 보유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신축 아파트를 저희가 갖고 있을 때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재산세나 종부세에 지금도 기준되는 줄줄이 게 따라오르게 되는 계속 거예요. 올라가는 구조인데 신축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빌라라든지 그리고 상가, 나대지, 심지어 도로는 재산세를 1원도 내지 않아요. 새 아파트가 되고 나면 그때 시점부터 내가 보유세를 납부하게 되니까 이 투자 기간 동안 상당 기간을 제가 보유세도 획기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재개발 구역내에서 어떤 빌라를 사야 되느냐, 네, 어떤 상품을 사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렇죠.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시원하게 있을까요?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사실 내가 투자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첫 번째 재개발 투자가 이제 인천의 주안 3구역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 3구역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제 투자 시점 자체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도자가 세입자의 이주를 마친 상태였어요. 명도를. 저는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빌라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투자금에 맞는 권리가액이 얼마이냐 네. 그리고 요거를 내가 이주 대출을 승계하냐 안 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근데 내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의 빌라다 네. 라고 하면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난 후 이주 철거가 되는 시기까지는 내가 임차 관리도 해야 되고 네. 뭐 시설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는 봐야 되지만 사실은 재개발 구역 내 빌라들이라는 게 다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좋은 걸 기대하진 않아요. 네. 수리를 해줘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게끔 물이 새지 않거나 네, 뭐 뭐 그런 큰 정말 큰 하자만 리스크만 없으면 아니면은 네, 큰 하자만 없으면 매수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네. 요새는 성수전력 정비 구역이나 재개발 구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인 곳들이 있어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실거주를 네. 해야 되는 곳들. 근데 성수전력 정비 구역이 지금 대한민국 재개발 중에서 한남뉴타운과 함께 가장 유망하고 가장 좋은 곳인데 성수전력 정비 구역을 매수할 때는 대부분 빌라를 매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내부를 꼼꼼히 봐야죠.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될 집이니까. 네. 그리고 성수전력 정비 구역 내에서 지금 2006년 이후에 지어지면서
뭐 전용 면적이 최소한 15평 이상 되는 빌라들이 꽤 있어요. 네. 전용 면적이 15평 이상이 되고 2000년대에 지어졌고 필로티 구조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실거주하는데 아주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갖춰진 빌라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흔히 이제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는 어렵다, 리스크가 크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안전 투자를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네. 어떤 걸까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네, 일단 재개발 투자를 공부하실 때 단순히 뭐 유튜브 몇 편보다는 강의를 한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재개발 사업의 모든 관련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저희가 줄여서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도정법의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알아야 될 규정들. 그래서 거기 알아야 될 내용들 뭐 지금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조합원의 자격, 투기가을 지구 내에서 5년 재당첨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요 정도 3개 정도는 입주를 하고 투자해야만 내가 소위 물딱지라고 하는데 투자했는데 내가 입주권을 못 받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안전 투자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조금 경험이 쌓이면 초기 투자 단계에서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안전 투자는 이건 이제 제가 스스로 정한 기준인데요. 관리 처분인가 전후에서 투자하는 거를 저는 안전 투자 단계라고 합니다. 이 안전 투자 단계는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냐? 일단 감정평가 금액을 알고 투자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는 그런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제곱미터 이상 30평대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또 권리가액이랑 연동되는 부분이거든요. 8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초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4명이어서 무조건 30평대에 살아야 되는데 분양 신청했는데 30평대 탈락하고 20평대가 됐다. 이러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투자하면 감정평가 금액도 확정된 이후 분양 신청도 매도자가 이미 신청한 이후 확정된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몇 평을 받을지 그리고 내 물건의 권리가액은 얼마인지를 다 알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좀 안전하게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고 리스크를 피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아예 조금 리스크를 조금 안더라도 초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